이렇게 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가지가 무성해가지고 가지가 무성해서 땅을 덮으니 그렇죠? 땅을 덮으니 그 땅이 음습하게 되어서 음습하게 되었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썩는 거죠. 너무 이렇게 햇빛이 나무 가지가 너무 막 딱딱하게 있어서 햇빛이 못 들어오고 하니까 그 밑에는 이렇게 음습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목에게 장소적인 역할을 하니까 토인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가지로다가 토를 덮으니까 결국은 이제 금이 이제 그거를 잘라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금이 없어서 그 절지를 하지를 못하면은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덮어져 버리죠. 그래서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는 밀폐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밀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수도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음습까지 하다. 음습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늘 음자를 써요. 그늘 음자 해서 이제 음습해지면은 거기는 음행의 장소, 음행의 장소, 밀폐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공개된 장소이지만 기물을 다루거나 그러니까 기밀 문서를 다루거나 1급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밀을 다루는 공적인 기관도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어나가게 되면은 영창을 가야 되는 이런 어떤 음행의 장소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금이 이렇게 목이 무성한데, 그렇죠? 목이 무성한데 금이 없다는 거는 이건 1급 비밀 장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까지 많아갖고 음습해졌다 그러면 그 장소는 이렇게 음습한 뭔가 음모가 흐르고 뭔가 나쁜 일이 행해지는 비밀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면은 안 되는 비밀 장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목만 무성한 것이냐, 그 땅에 수까지 있어서 음행의 장소로 바뀔 것이냐, 혹은 이제 또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 음습하면은 사적인 거죠. 음습이라는 것은 수가 나무로도 햇빛이 가렸는데 거기에 수까지 있으면 거기는 이렇게 음습한 사적인 공간이 된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다고 당신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신 이렇게 이런 사람이네 이러면은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도 그렇죠? 비밀이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당신 이렇게 음영이 행실이 안 좋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죠. 들통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신금이 와서 이제 이렇게 절지를 이제 없던 사지에 없던 게 이제 운에서 신금이 와서 탁 절지를 하면 들통이 나게 돼요. 그래서 들통은 신금에서 나고 이제 공개는 경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들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고,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식이나 그렇죠? 간벌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 높으면은 해를 가리니까 목이 또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부상조라고 해서 사람 간에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가거나 동업을 한다거나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한다거나 상부상조를 한다거나 하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상표를 빌려다가 쓰는 상부상조도 있고요. 이렇게 공간 이동적인 상부상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업을 하는 형태도 있고요. 대리점을 차리듯이 특허나 상표를 이렇게 빌려 쓰는 이제 게 있고요. 장소 이동형적인 상부상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백화점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장소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라든가 상표를 차용하는 거는 요것도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점이 있는 건데, 무토가 이렇게 높아서 해를 가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간목을 이제 이렇게 차용을 했었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렇죠? 이렇게 내 사주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간목을 하나 빌려다 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상표 차용이냐, 장소 이동이냐, 대인관계를 이용한 파트너십이냐, 이걸 또 우리가 오행해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무토가 높아서 해를 가렸으니 간목을 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말아버리면 안 돼요. 간목이 용이니까 이때부터 좋아집니다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용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신금으로다가 하게 되면 간목을 용하는데 신금으로 하게 되면 가지가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게 되죠. 장소를 이동하게 되고, 경금으로 하게 되면 가지를 잘라 가지고 또 햇빛을 들게 해야 되잖아요. 이식을 해서 햇빛을 들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뭐냐 그러면 상표를 차용하거나 특허를 빌려 쓰거나 요런 이제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으니 옆에 있는 간목이 아니라 내한테 원조를 하기 위해서, 원조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귀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귀인과 같은 간목이 되려면 이제 내 사주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그렇죠? 봄이 되면은 줄기가 막 이렇게 나오죠. 줄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을목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신금이 있으면 장소 이동형이다. 경금이 있으면 브랜드 차용이라든지 상표 차용을 해서 써라. 을목이 있으면 이번에 간목과 동업을 하세요. 서로 상부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간목은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환경 적응력이 있잖아요. 간목은 가장 이렇게 독특하고 적응력이 매우 빨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지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다면은 간목은 환경 적응을 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는 그 의지가 자기가 정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그거에 대해서만 적응력이 빠른 것이고, 그거 이외에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는 자꾸 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간목은 미끼에도 약하다. 미끼를 주면 반드시 물 것이다. 자기가 정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행동이 약하니까 미끼에도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그 사기가 뭐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주면 그냥 넘어가요. 대회계 보면 간목이니까 지위 상승적인 방법을, 그렇죠? 지위 상승적인 방법을 미끼로다가 탁 던지면 바로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뿌리에서, 땅의 뿌리에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 상승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지위 상승적인 방법을 이제 미끼로다가 던지면은 되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간목은 온갖 방법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갖 방법을 다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간목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할 거냐, 오래 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뭔가를 또 정해야 돼. 방법을 정해야 돼. 목표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 목표에 도달한 것을 오래 써먹기 위해서 할 것인가. 뭘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감목이 이 모양은 원래 보면은 조금 밑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휘어가는, 휘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굴곡지게, 그렇죠? 굴곡지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목표를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죠?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감목이 반듯하게 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을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니까 반듯하게 가는 목은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반듯하게 가는 나무가 많고 많은 나무가 똑같이 생긴 나무들이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목적은 같지만은 다 하나같이 도달하는 모양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금이 너무 완강하면은 이렇게 뿌리나 가지가 상하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봄이니까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목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뿌리가 상하는 것이고, 가지가 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름에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뿌리가 상하고 여름에는 가지가 상하니, 봄에 뿌리가 상한다는 것은 지식 습득에 대한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성장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 장애와 성장 장애의 이제 차이가 이제 뿌리를 상하게 하느냐, 가지를 상하게 하느냐 있어요. 처음부터 장애가 되느냐, 중도의 장애가 되느냐를 나누는 것도 되죠. 그렇죠? 봄에 지식 습득의 장애는 뿌리가 상한 장애니까 이거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잘못되는 장애지만, 여름에 생기는 장애는 중도에서 생기는 장애잖아요. 이거는 가지가 상한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금으로다가, 그렇죠? 금으로다가 순환을 시켜서 장애를 해결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유용지신이라고 부르죠. 유용지신. 흔히 용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유용지신이라고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 유용지신은 사주에 있으면 그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사주에 없으면은 그 방법이 나에게 없으니까 타인의 힘을 빌리거나 내가 협조를 받아서 하거나 내가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일은 하지 말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로서 막는 방법이 있어요. 화로서 막으면은 이렇게 더 알찬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죠. 이렇게 봄에 이렇게 술을 가지고 물로서 수로서, 그렇죠? 금을 이제 순환을 시켜요. 순환을 시켜요. 금생수를 한다는 얘기세요. 시키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죠. 봄에는 항상 지식 습득을 해야죠. 여름에는 이제 화로다가 금을 막으면은 가지를 상하게 하는 것을 화로다가 막으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를 건드는 거는 화로 막고, 그렇죠? 뿌리를 건드는 거는 수로 막고, 그렇게 합니다.
수로다가 금을 막는 방법과 화로서 금을 막는 방법.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화로 막고, 지식 습득을 방해하는 것은 수로 막는다. 두 개가 다 금이 유용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또 퍼지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무를 아까 오르다 퍼지다 하잖아요.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또 화의 작용이죠. 화의 작용인데, 토가 너무 높아서 태양을 가리면은 이렇게 가지가 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장이 잘 되지 않잖아요. 토가 너무 높아, 그렇죠? 해를 가리면 성장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가 뒤처지게 돼요. 이런 모습들은 마치 중학교 1학년까지는 내가 1등을 했었는데 대학교 가서부터 꼴찌가 된다거나, 시골에서 수제 소리를 들었었는데 서울 가가지고는 그냥 중하로 내려와서 빌빌거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토가 큰 방해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려 그러면은 또 다른 간목으로다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왕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를, 다른 간목을 하나를 더 얻어서, 그렇죠? 이제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햇빛을 본 게 아니라 햇빛을 본 간목이 나와 동반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본 간목이 필요한 거예요. 토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름을. 수가 지나쳐가지고, 그죠? 수가 지나쳐서 또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게 수가 지나쳐서 장애가 발생되는 건 봄에 일어나는 일이죠. 수가 적당하면은 지식이 되는데,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지나치게 많으면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렇죠? 정신 지식이 아니고, 지식도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고, 정신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배웠을 때 이렇게 내 정신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있고,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지식이 있죠. 그런 거는 잘못된 지식이나, 그렇죠? 그릇된 상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쁜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을 이렇게 올바른 정신과 교육으로다가 숙달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 이렇게 그릇된 상식을 가지고 나를 숙달을 시키니까, 이럴 때 이제 토로다가 물을 막아줘야만이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돼요. 이럴 때는 토가 유용지신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올바르게 해도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장애가, 이게 성장장애거든요. 성장에 장애가 발생을 해요. 한번 이렇게 잘못된 거는, 몸이 잘못된 것은,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는 고치기가 쉬운데, 정신이 한번 잘못되면은 고치기가 쉽지를 않아요. 마음이나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이 위대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수가 지나친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 장애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춘절에 간목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윤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기를 머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가 이렇게 토에, 그렇죠?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가 윤기가 나면 윤습이라고 하고요. 토가 윤기가 나면 윤택이라고 하는데, 그 윤기가 난다는 의미는 온난한 빛이, 그렇죠? 온난한 기운을 받으면은 습기가 이제 이렇게 윤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습이라고 하는 거는
모기 자라기 좋게 이렇게 윤택하게 습하다. 이 습함이 이렇게 윤택하다라고 하는 건 온난한 빛을 받아서 모기 자라기에 적당한 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윤택이라고 있어요.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토가 그렇죠? 온난한 이렇게 습을 머금은 것을 이제 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청간으로는 개수, 지지로서는 자수, 아니 자중개수라고 할게요. 아니 나중에 이제 자중개수가 되는데 초보자일 때, 초보자이시면은 그냥 자수라고 해도 되지만 나중에 중급자가 되고 나면은 자중개수, 그렇죠? 나중에 또 그냥 축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축중의 개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택한 토라고 하는 거는 기토가 비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토라고 하는 건 천간에 있는 기토와 축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합의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춘절에 수의 기운은 지식이 되는 거죠. 수의 기운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절의 이제 수의 기운은 전략과 같은 지식이죠. 그렇죠? 하절에는 또 이렇게 진토 아시죠? 진토 안에 들어있는 진중의 개수가 있어요. 진중의 개수도 역시 이렇게 지식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전술과 같은 것이고 어떤 경영 전략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수에 들어있는 이제 개수나 이렇게 정간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토를 만나면은 이렇게 노력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자연적인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될 거는 기토를 이제 만나면은 개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무토가 이제 이렇게 배합이 되면은 뭐 이렇게 크게 환경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자연적인 어떤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토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이렇게 한다. 무토의 습이 배합이 되어서 수가 배합이 돼서 공부를 한다면은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거라면은 기토의 수가 배합이 돼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어떤 검증 과정이라든가 개간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토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나는 복이 참 지지리도 없어. 어디 가면 꼭 방해꾼들이 그렇게 많아. 막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간목은 개수나 자수, 기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합이 되는 거예요. 을목이라고 하면은 진토나 또 개수, 진토, 무토 이런 것들이 배합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윤택이라고 해요. 윤택. 토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제 토가 윤택한 토다 해서 목이 자랄 수 있는 윤택한 환경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제 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간목이 자랄 수 있는 첫 번째 배합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양화한 이렇게 빛이 이제 병화가 필요한 거죠. 이제 변양자, 그렇죠? 변양자를 쓰는 거죠. 양화한 빛, 양화한 기운이 되는 거니까, 양화한 기운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명화라고 하죠. 명화. 병화의 기운이니까요. 간목을 잘 자라게 만드니까 이 병화는 이제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경력을 계속 쌓아나가야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학력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박사학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목에게는 이렇게 목표도 되고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병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은 윤습한 환경과 그렇죠? 윤택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의 조건이 되고, 그게 또 이렇게 간목이 자라는 경력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경력을 만들려면은 이제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병화가 아니고 사화가 있다면, 병화 대신에 사화가 있다면은 이거는 어떤 그 개척이나 창조를 하기보다는 모방을 한다. 모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대인 관계 속에서 얻어내는, 인덕에서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창조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배운다거나 해서 모방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사화가 이제 있다면 그런 거죠. 이제 기운 중에서는 이제 월지의 기운을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보죠. 첫째로 치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타고난 조건이 월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시의 기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 시지, 그 기운은 자기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운이거든요. 시의 기운이 이제 일간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의 기운은 내가 노력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월지를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일지라고 하는 기운은, 이 일지라고 하는 기운은 일간 개인의 그 기운인데, 여기에서는 그 일간의 어떤 의지나 열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경쟁 의식, 이런 것들을 비견이 옆에 있다 이러면 이제 형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니까 성공을 하더라 라고 하는 이제 경우도 있죠. 열심히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연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연의 기운은 이제 내가 쓰는 기운은 아니세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연의 기운이 잘못되면은 나에게, 그렇죠? 어떤 의무가 돌아온다거나, 그렇죠? 또 나에게 해야 될 어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렇죠? 어떤 그러한 압박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연애에 좋은 기운이 있다 그러면 나는 포부만 크고, 그렇죠? 포부만 크고 이렇게 영향력은 좀 덜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지가 좋은 기운이 있어서, 물론 이제 연지가 이렇게 월지와 이렇게 합의되면은 이렇게 받을 복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귀한 어떤 인복도 있다, 귀한 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궁을 볼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간목의 배합이라는 조건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논하는 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합을 논한다거나 할 때 궁을 보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간목이 자라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 또 이렇게 추동절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렇죠? 추동절로 간목이 넘어가면은 그 계절에는 경금이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경금으로다가 반드시 이렇게 그걸 당해서 벽갑이라고 해요. 벽갑을 당해야 돼요. 벽갑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쪼갤 벽자라고 그러죠. 벽갑을 당해야 돼요. 벽갑을 당해서 이게 이제 벽갑이라고 하는데 금극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금이 간목을 경금이 간목을 상극한다. 이렇게 보면 쪼갠다 이렇게 보세요. 쪼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금은 간목을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용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전문가가 된다.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쪼갰으면은 쪼갤 때는 경금이 간목을 쪼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쪼개지 그냥 쪼개는 게 아니에요. 간목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쓰기 위해서, 뭘로 쓰기 위해서? 정화에게 목생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간목을 이렇게 정화에게 이렇게 생을 해주기 위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인화라고 해요. 인화. 이렇게 인화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간목에 이렇게 정화를 생을 하는 거야. 생을 하기 때문에 금극목을 하는 이유는 간목을 잘게 쪼개서 정화에게 이렇게 주기 위해서, 정화를 생하기 위해서 인화를 한다. 인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인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인화를 한다. 그러면 나무를 잘게 쪼개서 쪼개는 것 자체가 이미 전문가가 된 거예요. 경금을 만남으로 해서 간목은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또 이렇게 인화를 해서 저 불꽃으로다가 다시 경금을 재련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재련이라고 그러죠. 재련이라고 해서 재련을 받아서 더 나은, 더 높은, 더 깊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가 우수한 전문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전문가, 인간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려면은 경갑을 받아서 쪼개서 간목이 정화를 생해서 다시 정화가 이렇게 정화가 경금을 상극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재련한다라고 하죠. 용광로에다가 금을 녹이는 거 아시죠? 용광로에다가 막 이렇게 금을 녹여서 이렇게 재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주 좋은 상품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우수한 전문가, 장인이다, 달인이다, 이런 거에서부터, 그렇죠? 인간 문화재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이러한 절차를, 경금이 간목을 상극하고 간목이 다시 정화를 생해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이제 별도로 있는데, 저 과정을 이제 다 겪어야 되는데, 가령 내가 이렇게 간목과 정화만 내가 있고, 간목과 정화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금은 없다, 금이 없다 이러면 나는 우수한 인력이긴 한데 아직 내가 어디에 쓰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간목이 경금만 얻어서, 그렇죠? 이렇게 벽갑만 배웠어요. 벽갑만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은 최상의 전문가는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간목은 이렇게 정화를 얻고 또 이렇게 경금을 얻어야 된다. 이게 같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과 정화는 자질이 되는 거예요. 자질이 되는 거고, 이제 경금은 이제 자질을 발휘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을 세울 수 있는 이제 운에서 오면 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주에 없으면 운에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목 정화가 준비되어 있으면 운에서 경금이 오면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경각, 갑정, 인하, 그러니까 이렇게 재련까지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공을 세울 수 있는 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간목이 이제 일간이 아니거나, 자기가 이제 간목 일간이 아니거나, 정간에 간목이 없다. 정간에 간목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간목이, 지금 여기에 간목과는 이제 관련은 없지만, 일단 정화하고 경금만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하고 경금만 있는 자는, 이렇게 재련을 하는 거잖아요. 재련. 그렇죠? 재련을 하니까 능력은 있죠. 재련하는 능력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경력이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경력자 소속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련이 되어 있으니까 능력은 발휘하지만 그 그룹에, 실력자 그룹에 이렇게 끼지는 못한다. 소속에서 들어있는 박사 밑에서 일하는 조수라는 얘기죠. 전문가 밑에서 참모로 일하는 사람 정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목이 이렇게 춘하절에 배합을 갖추고 태어났어요. 춘하절에 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윤습한 토와, 윤습한 이제 환경에서, 그렇죠? 윤습한 환경에서 윤택한 토를 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하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병화까지 갖추고 있어야만이 이렇게 간목이 춘절에 배합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수화를 가지고 있고 토가 조유를 해서 그렇죠? 토수 토화가 있어서 토가 나게 하고 화가 이렇게 성장을 이끄는 환경이 춘하절에 간목이 갖춰야 될 배합인데, 이렇게 갖추었으면 춘절에 태어났으면 이제 더 없이 좋은데, 이러한 배합을 갖추기는 했는데 내가 태어나기는 주동절에 가서 태어났다. 그럴 수가 있겠죠. 주동절에 또 이제 이렇게 배합을 갖춘 사람이, 주동절의 배합이라고 한 건 뭐예요? 이게 주동절의 배합이죠. 간목이 경금을 봐야 되고, 그렇죠? 경금을 봐서 벽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화를 가지고 이렇게 인화를 하고 이렇게 재련을 한다. 이게 이제 지금 또 주동절의 간목이 갖춰야 될 배합인데, 이렇게 갖추고 나서 춘절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춘하절에 이렇게 수화가 토로 배합이 돼서 목이 나고 자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동절에 태어났거나, 주동절에 이런 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춘하절에 태어났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춘하절의 배합을 가지고 주동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주동절은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죽여서, 잘라서 인화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때 목을 막 키우려고 해요. 가을에 목을 막 키우려고 하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늙어서 막 공부를 하니까 노익장을 과시하는 거죠. 이게 만학도라고 하죠. 만학도. 나쁜 말로 하게 되면은 학생 시절에는 공부 안 하고, 공부해야 될 나이에는 공부 안 하고, 그렇죠? 나이 먹어서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번복 현상이라고 하죠. 번복 현상이 발생한다. 다 죽은 나무에 물을 뿌린다. 그렇죠? 망한 회사, 다 망한 회사를 정리하지 않아 갖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동절에, 또 이러한 주동절의 배합을 갖춘 사람이 춘하절에 태어났다. 춘하절에 태어났다면은,
춘하절은 나무가 이렇게 나고 자라서, 그렇죠? 지식 습득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지혜를 배우고 해야 되는 그 시절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연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뭐 기술을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춘하절에 나무를 키우라고 했더니 꺾어버린 거죠. 살리라고 했더니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만든 거예요. 나무가 나물이 된 거예요. 식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리로 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가 있으라고 했는데 정화가 있어서, 그렇죠? 요리를 만드는 화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여건보다는 당장 활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춘하절이니까 학습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는 학교 안에 가서 마치 분해 식당을 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춘하절에 간목 정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리로도 하지만은 나쁜 말을 하면은 소년 소녀 가장, 그죠? 독학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야.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초중고등학교부터 전문가 기질을 보여서 직업학교에 가서 특화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게 대합이 따라서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약한 과목이 뭐 이렇게 정화로다가 이렇게 갔으면 가랑잎처럼 약한 나무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또 뭐 과목이 왕한 것이 있으니까 정화로 가면은 좀 요리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뭐냐, 왕세강약이라고 해요. 왕세강약이라고 하는데, 뭐 요리할 때 뭐 절반은 깎아내죠. 껍질 깎아내고 머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하면은 요리를 만드는데 이 목에 대한 소비가 많잖아요. 버리는 게 많죠. 그러면 일찍 성장해서, 그렇죠? 일찍 쓰자는 사람들이세요. 예체능계에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독학을 하는 사람들, 일찍 직업을 가져야 되는 직업학교를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추동절생의 배합을 가지고 춘하절에 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추동절생이 춘하절에 가면은 늦게 또 공부를 하려고 해요. 좋게 얘기하면 주경야독이 되는데, 늦게 공부하는 것과 주경야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늦게 공부한다는 얘기와 주경야독이라는 의미 속에는 제2의 직업을 만들기 위한 행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또 왕세강약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늦게 다시 포기하고 공부를 하는 건지, 제2의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지 몰라요. 정상적인 이제 춘절이나 하절에 태어난 사람들보다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들이 갑갑한 인생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춘하절에 비합을 갖추고 추동절에 태어났거나, 추동절에 비합을 가지고 춘하절에 태어나서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는 모습들이 또 간목의 또 다른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일간이 가진 자질과 환경이 이렇게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환경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간목들의 삶의 모양을 얘기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